제주 지역 부동산 거래가 늘고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경매시장에서는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를 에코시티, 생태 관광 도시로 조성하고 국제적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는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가축의 질병 저항력을 높일 수 있는 동물 복지형 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에 500명이 넘는 이산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나이가 많아 상봉 가능성이 점점 줄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경매 시장에서도 경쟁률이 최고 150대 1을 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최근 이곳에는 중산간 토지 매물을 찾는 손님이 크게 늘었습니다. 땅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2, 3년 새 도시개발지구 땅값은 갑절 가까이, 중산간 마을도 50% 이상 뛰었습니다. 20만 원짜리 찾아보기 힘들어요. 중산간 도로 쪽에도 가격 차이가 가격 변동폭이 최하 50%지. 땅이 없어요. 지금 손님은 있는데. 법원 경매에서도 토지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구자읍의 한 폐가 경매에는 150여 명이 몰려 법원 경매 사상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안덕면의 417제곱미터짜리 밭 경매에는 30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갑절 넘는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제주 지역 토지 낙찰가율은 100%대로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서 낙찰되는 전국적인 현상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제주 지역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4,828필지 803만 1000제곱미터로 재작년보다 필지는 17%, 면적은 130% 증가했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필지로는 3배 이상, 면적은 7배 가까이 많은 것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의 유입, 그리고 투자이민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런 점들이 도내 토지 거래 면적의 95%는 건축물이 없는 순수 토지 거래량으로 개발이나 투자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아파트를 사서 되파는 투자에서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진화하면서 제주 지역 토지 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환경 파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IBM이 제주의 에코시티, 생태 관광 도시로 변신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관광객 1000만과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을 돌파한 제주. 하지만 하와이와 발리 등 세계적인 관광지들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 보니 여전히 덤핑 관광지란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내놓을 제주도의 브랜드를 연구한 IBM은 2023년 세계 최고의 에코 투어리즘 시티, 생태 관광 도시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산 농수산물을 활용한 여행 상품과 축제를 만들고 중국인을 위한 산후조리원도 유치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제주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도 바꾸고 상징 기념물을 탐라문화광장에 세울 것도 주문했습니다. 가장 트렌디한 요소로서 에코와 투어리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조합시킴으로써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집중화시키고 핵심을 다시 발굴시킬 수 있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태 관광 도시가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공감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이 조직을 혁신시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몇 개월 임기는 안 남았지만 조직 개편을 하고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차기 도정에서도 이걸 이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허명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벌써 3번째로 제주도의 브랜드 이미지가 바뀌면서 내용보다는 겉모습에만 치중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다른 지방에서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로 들어온 전입자는 2만 8천 명으로 전출자 2만 명에 비해 8천 명 많았습니다. 제주의 인구 순유입률은 1.7%로 세종시 7.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제주도 순유입 인구는 2011년 2,000명에서 2012년 5,0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입 이유로는 직업이 3,9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과 가족, 자연 환경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1년 구제역에 이어 이번엔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가축 전염병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축들의 저항력을 높일 수 있는 동물 복지형 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제주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2012년 3월 가축 전염병을 막을 대안으로 저항력을 높일 수 있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12년 계란을 낳는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와 고기용 닭, 한우와 젖소까지 점차 대상을 확대합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경상북도의 한 양계장입니다. 닭들을 야외에서 풀어놓고 기릅니다. 사육장 내부도 기존 시설보다 넓게 지어 닭들이 질병에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바닥이 모래랑 깔집으로 돼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끼얹으면서 햇볕에 모래 목욕하는 거 있고요. 해 짚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은 산란계뿐인데 충청북도가 20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와 전북, 전남 순입니다. 제주는 한 곳도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생산성 면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뭐 지자체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또 저희도 그 부분을 쳐다보겠지만은 그게 없는 상황이라 좀 뭐 있는 시설을 다시 뭐 버리고 그걸 전환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충청북도는 앞으로 동물복지 축산 농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도 예전처럼 이렇게 공장식으로 이렇게 키우는 거를 좀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그다음에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는데도 이렇게 밀집 사육했을 때는 면역 관계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가축 전염병 피해. 근본 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동물복지 축산 농가 제도가 이번에는 얼마나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가금류를 이동시킬 경우 임상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오늘부터 모든 가금류 농가는 가축을 이동시키려면 행정기관에 신고한 뒤 임상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내 가금류 사육 농가는 177농가입니다. 제주에만 500명이 넘는 이산 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나이가 많아 상봉 가능성이 점점 줄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북도 자성군이 고향인 김충복 할머니.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가족들과 헤어진 할머니는 북에 살아있을 사촌 동생을 만나기 위해 20년 전에 상봉 신청을 했지만 기대는 번번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자랑도 하고 싶고 아유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시는 거 그 소식도 알고 싶고 4.3 당시 남편과 생이별한 양갑생 할머니. 남편이 마포 수용소에 수용됐다 북한으로 이송됐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꿈에 그리던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고 싶으면 어떤 게 힘을 내기가 어서 할 수가 어서 어떤 게 막 외로워. 제주도 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520여 명. 대부분 80이 넘는 고령이다 보니 해마다 돌아가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상봉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고 이산에 대한 그
슬픔과 고통을 이제 함께 이렇게 나눠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서글플 때가 많았습니다. 남과 북의 갈등으로 상봉 기회가 줄면서 이산 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가족을 만나리란 희망도 신라처럼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있지 말고 빨리 내가 사는 동안에 빨리 만나고 싶어. 내가 이제 삶을 얼마나 살았어요. 92인데.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와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제주 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스위스에 있는 연맹본부에서 협약을 맺고 협력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제주 해녀문화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에 환경대학원을 설립하고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시스템 등 7가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동아마린공업 박영수 대표이사가 1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제주 2도 한일 베라체 아파트 분여회에서 30만 원, 제주시 아라동 지원인의 가족이 10만 원, 주식회사 한백프라자 최수정 대표가 30만 원, 표선 119 센터 직원들이 15만 원, 인화초등학교 좋은아버지 모임 강문봉 회장과 회원들이 50만 원, 제주여고 학생들이 59만 7,530원, 대정읍 영랑리 분여회 김영분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 전국주부교실 제주도 지부 강순희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 표선초등학교 김혜성 어린이 회장과 학생들이 24만 3,850원,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제주 서부지부에서 30만 원, 제주 베스트탑 마라톤 클럽 회원들이 36만 500원을 희망나눔 성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은 이달 말까지 받는다. 제주 MBC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창근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오늘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고창근 전 국장은 건강한 제주교육, 조화로운 인재 육성을 가치로 내걸고 제주도형 교육 완성과 최고 수준의 인성과 학력 배양, 국제 수준의 교육 명품 도시 육성 등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오늘 논평을 통해 김상호 제주시장이 비공식적인 자리에 직원까지 동석시켜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은 누구를 위한 자리였는지 명약환화하다며 우 지사는 김 시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상호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건입동 지역 자생단체장들을 만나 쓰레기 수거 문제를 비롯해 현안을 논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비롯해 후보자 추천 또는 사퇴와 관련한 금품 수수 행위, 불법 선거 여론조사, 그리고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립 등 4대 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한편 올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제도에 따라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 제주도 선관위는 평균 65% 안팎이었던 지방선거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실시되는 특별사면에서 강정마을 주민이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사면 대상자 5,925명을 발표했는데 해군기지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강정마을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정인권위는 성명을 내고 고향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 강정 주민들에게 엄격한 법 잣대만 들이밀고 온정을 베풀지 않으면서 국민 대통합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과 세무서, 지자체 등과 협조해 개인정보 유출과 거래, 불법 활용 등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기준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제주 7대 비경 후보지 2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귀포 70리 공원에서 바라본 천지연 폭포와 성산 일출봉, 주상절리 등이 제주 7대 비경으로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선정된 7대 비경을 활용한 홍보와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음 달에는 제주 7대 특산물을 선정하는 설문조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제주 상공회의소가 도내 20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 지방선거 후보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 응답자의 35%가 도민과의 소통 능력을 꼽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